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타원의 정의하고 타원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타원의 접선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죠. 자, 오늘은 타원의 접선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기타 타원의 어떤 성질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타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고 다음 이제 쌍곡선이라는 주제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저희 수학 테라피 강의 2차 곡선 강의가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시간 남았습니다. 자, 오늘 타원을 마무리하고 다음 2시간에 걸쳐서 쌍곡선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2차 곡선 강의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접선의 성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세 문제가 일단 보이는데요. 일단 풀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그림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장축이 2A, 단축이 2B가 나오는 이런 타원에서 이미 한 점을 잡았죠. 한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의 초점에서 수선의 발들을 내렸어요. 그것을 H'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H하고 H'가 여기 여기가 A군요. AB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더니 그 위에 이 수선의 발들이 있더라. H하고 H'가 있더라. 라는 내용인데 좀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그것임을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자기 왜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접선하고 연결시킬 생각을 했을까요? 알 수는 없죠. 하여튼 접선을 긋고 나서 초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정확하게 이 반지름 A 길이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이 길이도 A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되었다. A 길이가 나왔다. 라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이거 원 위에 H하고 H'가 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은 그래서 OH나 OH'가 A의 길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은 그 지름을 하는 원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A가 나온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요, 실은 제 생각에는 아무런 없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좀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A라는 것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 해석기학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요,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원점까지 거리가 A가 나온다. 이 계산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발상이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계산으로 풀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게 해석기학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산은 좀 복잡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석기하학으로 풀 수 있다. 그 접선의 방정식 찾고 교점을 찾고 원점까지 거리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은 저희가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계산은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 답은 구할 수 있다. 이런 또 해석기학의 장점이 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해석기학으로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나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컴퓨터를 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교정구하는 계산 정도는 컴퓨터들이 그냥 해내거든요.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입력만 인간이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교점이 나오면은 그 거리 구하는 거 역시 컴퓨터로 계산이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이런 알고리즘을 짜주는 거.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해주면 되니까 우리 현대사회의 컴퓨팅 환경에 맞는 풀이가 바로 해석기와 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컴퓨터의 도움 없이, 계산기의 도움 없이 바로 풀려고 하면은 문자도 많고 수식 정리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 방법은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냐? 여기 있겠죠. 기하 문제들은 언제나 해석기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전기하, 닮음이나 합동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푸는 방법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 방법을 좀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풀이 같은 것, 계산이 좀 적고 창의적인 풀이는 고전기하 쪽에서 좀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해석기하라는 단어 취지에 맞게 풀려면 1번으로 해야겠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고전기하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그 접선이란 게 가지는 접선의 수선해발을 내렸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대칭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거 연장선을 그어서요,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여기 F2-를 잡겠습니다. 자, 왜 이런 설정을 했냐 하면 일단 F-H라고 하는 길이하고 F2-H라는 길이가 지금 동일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그 속삭이는 회랑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타원의 반사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삭이고 있으면 튕겨져 나가서 여기서 속삭이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 원리는 타원의 반사 원리였는데 잘못했네요.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점으로 가야 되겠죠. 손을 긋다 보니까 또 뭐 저기까지도 길이가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 접점이랑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 그것이 이제 반사 원리를 증명할 때 저희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튕겨져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접선에 대해서 여기서 소리가 튕겨져 나간다고 했을 때 연결하고 나면은 여기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빛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 이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사판으로 해서 이 점을 이점으로 옮겨 놓고 나면은 이게 일직선이 되는 경로를 통해서 그 소리가 이동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보조선들, 타원의 반사 원리, 접선을 이용한 타원의 반사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 보조선을 좀 그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삼각형이 하나 보이고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과 같아지는데, 이 길이가 바로 한 점에서 타원의 초점까지 거리 합이 되기 때문에 2a가 되겠죠. 2a. 두 개의 합이 2a니까 이 직선 거리가 2a가 됩니다. 자, 그럼 뭐 좀 보이십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은 요 길이가 a가 나온다라는 거 보이고 싶은데, 혹시 보셨나요? 잘 보시면은 여기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중점이고, 여기도 F하고 F' 중점이죠. 중점 두 개 연결했으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닮음이죠. 이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딱 절반이 되죠.
이 길이가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힐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OH 길이가 A가 나온다라는 사실이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죠. 자, 중점 연결 정리를 찾기 전에 이런 어떤 보조선들이 필요했는데, 이 보조선은 그 타원의 반사원리, 접선에 대한 반사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반사원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거울면에 대해 대칭 이동된 점을 찾아서 일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주고, 일직선 길이는 실은 이 삼각형이 한 변 길이 갖고 낀 공통변 갖고 있고요. 직각이니까 합동이죠. 두 삼각형 합동이니까 이 길이 갖고, 따라서 이 전체가 2A,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2A니까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푼 겁니다. 계산도 거의 없고 그냥 보조선 몇 개 쓱쓱 그린 다음에 좀 쉽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제가 고전기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해석기하에만 너무 좀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 도형이 가진 어떤 직관적인 그 멋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 같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산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도형에 대한 좋은 직관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은 결국 해석기하로 풀겠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든 계산을 좀 줄이는 좋은 발상이 있지 않을까, 도형을 관찰하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 요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나머지 OH-가 A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요령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대칭 잡고 연결한 다음에 중점 연결 정리 쓰면 되니까 동일한 요령으로 또 A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살짝 손으로 보여드렸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증명입니다. FH하고 F-H,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의 곱이 B 제곱이 나온다. 이것도 또 재미있는 내용이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F-H하고 FH, 이거 두 개의 곱이 이번엔 B제곱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A, B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재미있는 성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접선의 어떤 부가적인 성질 같은 거라는 것도 좀 재미있고요. 자, 이것을 증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막막하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막막하고 발상이 안 떠오르실 때는 해석기하 방법, 그렇죠? 이 점을 좌표로 찾을 수 있잖아요. H를 구해서 실제 이 거리를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계산하면 B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계산적이지만 역시 1번 해석기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도형 문제를 푸는 약간 자신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계산으로 두들겨서 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니까 일단 해석기하 방법이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줄이는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또 고전기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또 고전기하의 방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장선을 이쪽으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평행선이겠죠.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지금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선이니까 두 선이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이고,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가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길이, 이 길이 F-H하고 여기 H2-라고 하겠습니다. F하고 H2-,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길이 같아 보이시죠? 뭔가
좀 돌려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볼 거냐. 일단 자, 요거 연장하게 되면 여기서 같이 만날 거로 예상이 되죠. 이것도 만나나요? 이런 것들이 다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한 선에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었으니까 평행선이 됐고요. 여기서 원점을 찾아가는 직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평행선이니까 억각으로 갔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 원이 한 점까지니까 이 길이 일단 같을 거고요. 그리고 OF-하고 OF하고 길이가 같죠. 끼인 각이 같겠죠. 동일하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장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도형 자체가 이 삼각형하고 이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H2-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된 점, H-의 대칭 이동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두서는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서 어쨌든, 이거 연장선을 긋고 나서, 만들어지는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연결한 거 두 개가 합동임을 먼저 보이시고요. 따라서 합동이니까 이 각이 같아서 지나고 있으니까 이 직선하고 일직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가 증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야를 넓혀서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곱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F-H 다시 부분이 FH 곱하기 FH2-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요걸로, 요 길이가 이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돼서 붙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길이, 이것이 일종의 현인데, 현이 지금 두 동강이 났죠? 그러면 할선 정리를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의 할선 정리,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이 있을 때 임의로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만납니다. 그걸 할선이라고 했죠. 할선이 되게 되면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현을 만들고 나면은 원주각으로 갖고 오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그래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것이라는 어떤 정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할선 정리죠. 할선 정리에 의해서 잘 보시면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걸 한 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걸 한 거니까 이거는 또 다른 할선이 이거 곱하기 이거, 이 길이 곱하기 이거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BF 곱하기 FA,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로 할선 정리에 의해서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바꾸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B제곱이랑 얘랑 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BF 길이는 여기까지 A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C죠. 우리 흔히 F의 X좌표를 C라고 놓으니까 A 더하기 C가 BF가 되겠고, F의 요 길이는 A에서 C를 뺀 거죠. 결국 A제곱 빼기 C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B제곱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관계식 썼을 때 이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해서 A제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설정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할선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봤습니다.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몇 줄 되지도 않고 굉장히 쉽게 증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생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보조선, 이거 연장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삼각형으로 이 길이를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킨다는 생각을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문제겠죠?
요게 이동이 되고 나서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해석을 해서 할선 정리를 떠올리는 것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할선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잘 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발상이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시게 되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해석기하가 오히려 좀 더 편할 겁니다. 발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고정기하와 해석기하의 장단점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기하는 발상이 어렵지만 계산은 쉽고, 해석기하는 발상이 쉽지만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관점을 달리해서 접근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풀이가 나오고, 그 풀이들이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약간 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형 문제가 하나의 문제를 풀 때 그 사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역적으로 여기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정하고 있는 어떤 전제가 다른 상태에서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수학이 마치 연역적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로 연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떤 견고한 하나의 원칙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취하게 되는 기본 전제들을 바꿔치기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전제를 갖고 올 것이냐, 어떤 전제를 구성하면서 연역해 나갈 것이냐를 생각해내는 거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다. 이런 거죠. 수학의 참 매력이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면들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타원이 있고요. 직교하는 두 접선의 교점의 자취를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타원이 있는데 직교하는 접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요거 직교하는 접선의 교점. 하여튼 뭐 이 네 개의 점을 포함해서 또 여기 직교하는 선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직교선 또 만들어 보면은 또 교점. 여기 또 직교하는 것도 이렇게 또 만들어서 교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죠. 그래서 잘 따라가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생긴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막연한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 교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딱 저희 생각으로는 계산해서 풀 수도 있지만 찍어서 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거 원 아닌가? 원 또는 타원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좋고, 그렇다면은 원 아닐까? 그냥 딱 찍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 B니까 이거를 중심이 여기겠죠. 중심이 원점이고 여기를 지나가는 반지름이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는 원이 아니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이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 이런 놈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점 찍다 보니까 원인 것 같아서 그냥 찍어서 푸는 겁니다. 수학에서 이런 풀이는 썩 그 완전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냥 찍어서 푼 거기 때문에 그럴싸함은 있지만 완전한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추론, 답을 추측해 볼 때 대충 우리가 써보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과연 이런지는 정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해석기하로 가겠습니다. 교점의 방정식, 즉 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니까 식은 해석기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점을 접선도 구해야 되고, 접선도 이것도 해석기하의 어떤 관점이고요. 그래서 결국 해석기하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교점을 실제로 구해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식을 알고 있죠. 직교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접선식을 찾아서 기울기 하나 m인 거, 하나는 수직인 거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인 거, 두 개의 접선식을 찾아서 그래서 교점을 거꾸로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y는 m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울기 m인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공부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좀 외우고 계시지 않다면은 그 몇 페이지 앞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그냥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써먹겠습니다. 기울기 m인 접선식을 이렇게 찾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풀마가 있으니까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접선식이 있는 거겠죠. 여기에 수직이 되는 직선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풀마 루트 m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가 직교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교점이 나올 수 있는 식이죠. 그럼 여기다가 m을 곱해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m을 곱하고 지우고 bm 제곱으로 바뀌어서요. 같은 식입니다. 그냥 양변에 m을 곱해서 이렇게 분수식을 없애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풀마 부분하고 루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할게요. y 빼기 mx의 제곱은 첫 번째 식입니다. 넘겨서 제곱하면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이제 보일 거고요. 이번에 얘 넘기면은 mi 더하기 x죠. 그리고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m제곱 이렇게 두 식을 루트를 없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잘 보시면 뭔가 좀 양변 더하면 뭔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식은 보시면 이거 y제곱 빼기 2mxy 더하기 m제곱 x제곱이었고요. 이쪽 식은 m제곱 y제곱 더하기 2mxy 더하기 x제곱이죠. 그럼 이제 식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변변 더하면 가운데 게 없어지겠죠.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제곱에 m제곱 더하기 1이고 b제곱에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m제곱 더하기 1이죠. 약간 암산했습니다. 두 개 더하면은 a제곱 부분 m제곱 더하기 1이 나오고 b제곱도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 날아가고 y제곱은 m제곱 더하기 1이고 x제곱도 m제곱 더하기 1이죠. 신기하게도 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이 0일 리는 없으니까 양변 나누고 나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바로 그 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원이었네요. 잘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접선, 직교하고 접선이다 이런 관계들은 아무래도 해석기하기 좀 더 강력한 어떤 접근 방식을 주기 때문에 해석기하로 접근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특히 수직으로 만나는 접선이니까 기울기 접선식 두 개를 적어 놓고 이것을 연립해서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XY들의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는데, 마침 딱 XY의 관계가 정확하게 반지름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원의 형태로 나와서요, 저희가 쉽게 좀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접선이라고 했을 때 접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울 것이냐, 기울기를 중심으로 식을 세울 것이냐, 이런 선택의 또 순간이 있는데, 서로 수직인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식을 갖고 와서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울기 M의 식을 갖고 왔고요. 그 연립해서 풀어본 겁니다. 마침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이건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는 이건 접선 성질을 그대로 그냥 갖다 쓴 문제거든요. 그 그림을 그려봤을 때 타원이 있고요, 초점들이 있고, 어떤 이 점에서의 법선인데, 이 점이 바로 법선이 이 각을 2등분한다. 초점하고 연결해 놓고요, 그 각이 2등분한다, 이거를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타원의 반사 원리를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게 되면 나온 빛이 여기를 반사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사가 반사각이 같습니다. 이 각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법선이라고 하는 게 접선의 수직인 선이니까, 수직에 대해서 x자를 빼면 동그라미나 각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점과 이루는 각을 2등분 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반사 원리에서 바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금 어려운 접선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또 2문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또 몇 개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2개의 문제, 마침 문제는 번호는 2개 있지만 실은 문제가 3개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풀어보시고요, 조금 이따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3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익숙한 형태로 일단 고쳐보겠습니다. 36으로 변변 나눠주고 나면 딱 나눠 떨어지죠? 9하고 4가 요 분모로 내려가겠고요. 3제곱, 2제곱으로 다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3하고 2,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임의의 한 점 P를 잡아서 접선을 그었고요. 그때 만나는 X절편, Y절편 각각 A, B라고 했는데,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쎄요,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아마도 이제 수식으로 접근해서 그 산술기하 평균 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식으로 일단 삼각형 OAB 넓이의 식을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P를 뭐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제곱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2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이다라는 식 먼저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저거는 아마 외우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뭐 바로 전 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3제곱분의 x1, x 그리고 2제곱분의 y1, y는 1이다. 이게 접선식이었죠. 자, 그래서 x1, y1에 관련된 2개의 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접선식이 있으니까 x절편, y절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y는 이쪽이 없어지니까요. y1분의 4가 나오죠. 여기는 y1분의 4가 바로 이 점에 y좌표가 되겠고, 이 점은 y에다 0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x가 x1분의 9 나오겠죠. 자, a, b의 좌표가 바로 이렇게 접선식에서 금방 나옵니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x1분의 9, y1분의 4,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혹시 산술기하 평균이 뭐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복습 먼저 조금 해보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요, 이런 거죠. 2분의 a 더하기 b, 이거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항상 루트 ab,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보다 언제나 크다, ab가 양수일 때, 이렇다는 것이고,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같아지는 순간은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렴풋이 옛날에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싫어하신다기보다는 이거 이제 통분해서 넘겨서 보시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거든요. 결국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암산이 혹시 되십니까? 이거 넘기고 통분해 주면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나오죠. 분자 부분이. 그리고 여기 0이 나오니까 완전 제곱이 0 이상이다라는 내용이 돼서 뭐 당연한 내용이 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니까 왠지 용어가 좀 낯설어서 신기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마침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x1, y1에 어떻게 보면 최대값을 구하면은 역수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거를 이제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 보면 이거를 a,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배, 2는 이제 이쪽으로 넘긴 거고요. 루트에 이것 곱하기 이거니까 제곱수들이 다 들어가서 루트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3 곱하기 2분의 x1, y1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이 만들어지니까 2는 약분이 되고 x1, y1은 3 이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x1, y1이 3 이하니까 x1분의 y1은 3분의 1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 x자로 나눈 겁니다. x1, y1으로 나눠주면 x1, y1분의 1이 3분의 1 이상이 나온다니까 여기 이제 약분을 시키고요. 18 곱하기 x1, y1인데 이게 3분의 1 이상이었으니까 최소값은 6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식에서 x1, y1의 최대값을 먼저 잡아놓고, 왜냐하면 합이 일정한 1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곱으로서는 이게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은 역수기 때문에 역수는 x1, y1은 얘보다 크다로 바뀌잖아요. 크다로 바뀌어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했네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또 못하면은 여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좀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은 역시 한 점을 잡고 접선을 그은 다음에 x절편, y절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값들을 구해달라는 것인데, 여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쓸게요. 이 3제곱 대신에 a제곱, 2제곱 대신에 b제곱으로 고치고 나면요, 여기 t는 x1분의 a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y는 t는, 여기 t-는
4가 b제곱이죠. y1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x1, y1으로 잡으니까 5h는 x1이고 OT는 x1분의 a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증명이 되네요. 두 번째도 똑같은 요령으로 5h 다시 y1이잖아요. 곱하기 5t 다시 y1분의 b제곱이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만 그냥 바로 이용해서 x절편, y절편만 이렇게 찾아 놓으시면 그냥 바로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들이 너무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 x1, y1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OQ하고 OR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고 접선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예요. 지금 12페이지에 21번입니다. 지금 잡아놓고 이 점에서 연결한 선에 Q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이 있으니까 역시 R의 좌표를 구해서 두 개의 곱이 A제곱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0,B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x1, y1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x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x1만큼 갔을 때 b 빼기 y1만큼 내려가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x1 빼기 0분의 y1 빼기 b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간다 하면 되죠. x 더하기 b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x절편이니까 y에다 0 집어넣어주면 x값을 구하면 되죠. 자, 넘기고 나눠주겠습니다. 마이너스 b 곱하기 y1 빼기 b분의 x1이 바로 x가 되죠. 이제 q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OQ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그리고 이제 r의 좌표 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P의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 구하는 것이니까 BP의 방정식 y는 역시 x축으로 x1만 갔을 때 마이너스 b에다가 y1이니까 여기는 0, b라고 놓고요. 기울기는 x1분의 y1 더하기 b가 되겠죠? x 빼기 b 이 점 지나가니까 이렇게 놓고 x절편 y는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넘기고 나눠주면 되겠죠? b 있고 y1 더하기 b분의 x1이 바로 x가 되죠. 이게 5아래 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곱해달라는 얘기니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나오고요. 곱하기 y1 빼기 b에다 y1 더하기 b를 곱하면 y1 제곱 빼기 b제곱 나오고요. x1 제곱이 나오죠. 이게 a 제곱이냐? 이것만 이제 밝혀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들어있는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a 제곱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1 제곱은 1이다. 이 식이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 제곱을 뭐 구하는 형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꾸로 이제 이 식을 a 제곱이 이 식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a 제곱분의 x1 제곱은 1 빼기 b 제곱분의 y1 제곱이고요. 뒤집어야 되겠죠? 그럼 통분해서 b 제곱 빼기 y1 제곱으로 고쳐놓고 x자로 곱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a 제곱은 이거를 거꾸로 해서 이쪽을 곱하면 되겠죠? b제곱 빼기 y1 제곱분의 b제곱 x1 제곱이 되죠.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비교해 보세요. 가만히 봤더니
b제곱 x원제곱 똑같고요. 분모가 부호가 다르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해석기하를 가지고 그냥 좌표다 구해서 계산이 복잡하진 않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실은 이게 타원이 원의 닮은 변환이기 때문에 원의 접선을 만들어 놓고 그 확대 축소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에서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고스란히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확대 축소를 했다라는 가정으로 문제를 풀면은요 똑같이 다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랄까 닮음 확대 축소 변환 축 간의 확대 축소 변환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닮음을 이용해서 역시 고정기하적인 방법도 섞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풀이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해석기하 방법으로 간단하게 잘 풀리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들 3문제가 있는데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4. 전체적으로 4로 나눠서 보면은 장축이 길이가 4, 단축이 2가 나오는 이러한 타원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2,0하고 0,1 a, b가 고정되어 있고요.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겠냐,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던가요? 뭐 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 삼각형의 높이가 최대가 됐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AB 평행선들을 쭉 올리면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좀 언제겠습니까? 이 접하는 순간이겠죠. P가 여기 어딘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쭉 높이를 점점 올린 선들을 그었을 때 딱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이 접선이 되는 순간이고, 이때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라는 얘기죠. y는 2분의 1 x 어쩌고 저쩌고일 때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식이니까 그냥 바로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 접선은 y는 2분의 1 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니까, 풀마라는 얘기는 이쪽으로도 하나 이쪽으로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아래로 지나가는 게 저희가 찾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없애고 마이너스만 남깁니다. 이게 저희가 찾는 접선, 높이가 최대가 됐을 때의 그 접점이 바로 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정리하면 2분의 1 x 빼기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 간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는 그렇다면 이미 한 점 잡아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을 여기서 또 쓰겠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0,1이죠. 여기다 0하고 2를 집어넣고 넘기면은 1 더하기 루트 2가 나오네요. 자, 이게 높이입니다. 결국은 이 밑변을 AB로 잡았을 때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H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그 삼각형 ABC는 최대가 됐을 때 2분의 1 밑변의 길이 2, 1이니까 루트 5죠. AB 길이에다가 높이 그 2분의 루트 5분의 루트 2 더하기 1이죠. 루트 5 날라가고 4분의 1, 이것도 날라가네요. 그럼 결국은 루트 2 더하기 1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이와 같이 이것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할 때 최대가 된다. 이걸 발견해 내시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으로 높이를 구하고 2분의 밑변 높이가 삼각형의 넓이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인데요. 29번은 지름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쭉 지나가면서 생긴 수많은 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현들의 중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직선이 나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를 지름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지름선이냐는 모르겠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옛날에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 뭐 중심을 지나가는 선인가 보다 정도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은 중점이 원점이 될 테니까요. 0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직선들, 현의 중점들이 닿지, 요거 현의 중점들 다 찍은 겁니다. 지금 이 무수히 많은 현들의 중점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어떤 직선식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직선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 둘 기울기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직선하고 타원하고 연립해서 접점을 찾은 다음에 중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x의 중점을 찾기 위해서 y를 소거하는 거 하나 하고 y의 중점을 찾기 위해서 x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하나 해서 중점을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x의 x 좌표 요거 이렇게 했을 때 x의 좌표 중점의 x 좌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연립해야 되니까 y에다가 이걸 대신 대입할게요. 여기까지는 거의 전자동으로 그냥 대입해서 2차식 정리하는 것까지 그냥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점들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에 만들어진 두 근이 바로 이 x1, x2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데 그것의 중점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x1 더하기 x2가 5분의 8k 아니겠습니까? 이걸 2로 나눠주면 중점이 되겠죠? 4로 고치면 되겠네요. 5분의 4k가 바로 중점들의 좌표, 이것을 뭐 x, y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라지 x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 좌표도 동일한 요령으로 구하는데 이번에 y를 남겨야 되니까 x를 소거할게요. 그럼 x는 y 빼기 k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2차식 정리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역시 마찬가지 요령으로 근각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5분의 k가 나오네요. 5분의 k를 이번에는 라지 y, 이 점의 y좌표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딱 보시면 알겠지만 k를 매개 변수로 하는 x, y 관계식이 나오는데 y라고 하면 4분의 1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뭔가 좀 제가 잘못했죠. 여기 부호가 틀렸습니다.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x 이렇게 쓰면 되겠고, 뭐 범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k의 범위는 이것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죠. 짝수 판별식 4k의 제곱 자,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 뒤집어서 x의 범위를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6K 제곱 빼기 20K 제곱 더하기 20이 0 이상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20이 0 이상, K 제곱이 5 이하. K는 풀마 루트 5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의 범위가 풀마 5분의 4 루트 5 범위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X의 절대값은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의 요식, 저희가 찾는 지름선의 식이 되겠습니다. 약간 뭐 계산은 있지만 어차피 중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x, y1을 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딱 이렇게 중간에서 멈춰 주시는 거, 이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포물선 타원이 직교한다고 하면은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직교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자, 요거 두 개가 직교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접점을 찾아서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접점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접점 자체를 처음부터 x1, y1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는 y1 제곱은 4p x1이 나오고, 여기서의 접선은 y1, y는 2p x 더하기 x1. 자, 요거 우리 포물선 할 때 접점이 주어진 상태의 접선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x 제곱이 나오면 x1 x, y 제곱이 나오면 y1 y 접선식으로 바꿀 때요, x가 나오면 2분의 x 더하기 x1, 뭐 이렇게 이제 y가 나오면 2분의 y 더하기 y1, 이런 요령으로 바꿔 써주면 접선 공식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요령이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냥 외우기 좋게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y제곱 대신에 y와 y가 들어갔고요,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이 들어가서 2p로 바뀌어 있죠. 자, 포물선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는 접선식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원에서도 x1, y1식 일단 만족해야 되니까, 자, 요것이고요. 접선식은 자, 이렇게 이제 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직교한다고 그랬으니까 접선이 이것하고 이것인데 이것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기울기를 봤더니 첫 번째 기울기는 y1분의 2p가 되겠고요. 두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a제곱 x1 곱하기 y1분의 b제곱, 넘기고 나눠준 거죠. 그러면 요게 기울기, 요게 기울기니까 두 개를 곱한 거, y1분의 2p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분의 x1 곱하기 y1 b제곱이 마이너스 1인지를 체크해주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는 지우고 나면 이게 1이 나오는지 체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a제곱분의 b제곱에 2배 하고요, y1 제곱분의 x1 이 1이 나오는지를 보여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안 쓴 식이 이것하고 이것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잘 짜맞춰서 이런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1 제곱 대신에 y1 제곱분의 x1이 있죠. 그러면은 y1 제곱을 나누고 나면은 요게 1이니까 이 부분이 4p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4p분의 1이 나오겠고,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면은 p가 살아나서, 가만히 있죠. 여기 p가 빠졌네요.
이 P가 있어야 되는데, P가 약분이 되는 거 이제 보이시죠? P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4P분의 1을 집어넣어서 약분이 되죠? 그래서 B제곱이 2A제곱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적었죠? B제곱이 아니라 여기가 2A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B제곱이 2A제곱 맞죠? 그래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좀 잘못 적어가지고 약간 좀 시간이 걸렸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또 31번, 32번이 있는데 32번은 대망의 또 작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도 문제가 좀 단원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좀 풀기 어려운 문제였죠. 이번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타원 및 그 내부가 되겠죠. 여기 부등식이 있으니까.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a는 1이고 b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1이고 루트 2분의 1인 이런 타원이 되겠습니다. 타원과 그 내부죠, 지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인데 글쎄요, 이거는 거리가 최대가 되니까 1이겠네요. 눈으로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이다. 문제가 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림 보고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2x 빼기 y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이거 는 k라고 일단 놓으세요. 그러면 2x 빼기 y는 k가 되겠고 y는 2x 빼기 k라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에 관련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접선 중에서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 값이죠. 마이너스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 값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울기인 접선의 방정식 그냥 써주면 되니까 y는 2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a제곱이 지금 1이죠. m제곱 더하기 b제곱, b가 지금 b제곱이 2분의 1이죠. 역수치에서 분모로 내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2x 풀마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k의 최소값, k의 최소값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 2분의 3 루트 2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라고 놓고 직선에서의 어떤 y절편이라는 의미로 바꿔치기 해놓고 접선의 값으로 이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다 들리실 것 같은데 오늘 이상하게 뒤에서 젊은 남녀들이 술자리를 즐기고 있는지 즐거운 유쾌한 비명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좋네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지만 저렇게 젊은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게 거의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듣기는 좋네요. 가만있죠. 오늘 중간고사가 끝난 날인가? 추석 맞이 뭐 중간 같은 거 했나? 하여튼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32번 보겠습니다. 작도 문제입니다. 타원의 중심과 단축 장축을 작도하시오. 타원이 있겠죠. 타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중심하고 단축 장축을 작도하라고 했는데 요거 문제 풀 때 제 생각은 포물선에서 연습하셨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을.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는 것하고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원의 중심 구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문제풀이 중에 있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름선이란 걸 했었잖아요. 포물선에서는 지름선을 이용해서 축을 구했죠. 지름선의 중점들, 그 어떤 길기가 일정한 어떤 직선들의 교점의 중점들을 연결한 선이 지름선이었는데, 그게 축에 평행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선을 그으면은 타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어떤 선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지름선 하나 더 긋는 거죠. 그러면 지나갈 텐데 교점이 바로 타원의 중심이 되겠죠. 두 선 다 타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름선을 두 가지 종류를 그어서 그것의 교점으로 타원의 중심을 찾는다. 이렇게 작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축, 단축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타원이 약간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평행선을, 수직선들 어떻게 찾아줘서 정확하게 장축이 어떻게 그어져야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약간 또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중심을 구했잖아요. 중심에서 대충 원을 그려줍니다. 그럼 원의 교점 4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요거 연결하고 나면은 요 것들이 아마도 축대칭인 점들이 나올 것이고요. 축대칭이니까 이 연결한 선에 평행선을 그으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그어주면은 장축 또는 단축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직선을 그어주면은 장축, 단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중간에 원을 그려서 교점 4개를 찾아주는 거. 이거는 타원만의 좀 독특한 발상이 되겠는데, 생각하기 좀 어려웠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을 이용해서 장축, 단축, 이 교점들을 이용해서 장축과 단축을 찾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인데요. 초점은 저희가 관계식을 알고 있죠. 그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관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점에 해당하는 게 c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고요.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렇다면 초점 여기 c가 어딘가 있을 텐데,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라는 사실,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a니까요. 여기서 a가 되도록 원을 그려주면은 축과 만나는 교점이 c가 되는 거죠. 이 길이를 a 있지 않습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a인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초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초점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조금 쉬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이 접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라. 그렇죠. 타원 위에 접점, 여기다 그림 다시 그리겠습니다. 타원이 있고, 타원이 한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하고 초점들 다 찾아 놓은 상태죠. 1번, 2번 A에서 여기까지는 다 돼 있고, 접선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성질 이용할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자, 24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24번 내용이 이거였죠. 이 접선의 수직인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였거든요. 거꾸로 이 각의 이등분선을 찾아 놓고 나서 여기에 수직인 선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법선을 찾고, 법선은
초점하고 이 점을 이은 이 각도를 이등분하는 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이죠. 초점각 이등분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각이 있으면 원 그려놓고요. 동일한 반지름으로 다시 이 점 중심으로 그리고 이 점 중심으로 그리기 위해서 만나는 점 연결하면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의 이등분선은 좀 쉽게 작도가 가능하니까요. 요 각 만들어 놓고 이등분선에서 법선 찾아 놓고 여기에 수직인선 찾으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잡아서 원 그려 놓고 여기서 또 다른 원들 하나씩 그려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수직선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 하나, 여기서 원 하나 그래서 만나는 점 연결,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진 이 두 개 연결하면 이제 수직선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직선임을 이용해서 접선을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좀 활용해 볼까요? 분명히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문제들을 좀 심어 놨겠죠. 자, 오늘 푼 내용입니다. 오늘 푼 내용 중에 22번에서 접선의 성질에서 뭐 이상한 내용들을 제가 좀 다뤘었는데 그거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힌트를 드려도 이게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타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22번은 어떻게 이용해서 푸나? 22번이 그 장축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접선이 수직으로 초점에서 접선을 내린 수직선들이 그 원위에 있다. 이 성질이 있었는데요. 그 성질을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초점까지 작도는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는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접선을 긋는데 접선을 그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초점에서 내린 수선 두 개가 그 지름을 타원의 장축으로 하는 원위에 있다 라는 걸 저희가 증명했거든요. 거꾸로 이제 생각하신 겁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랑 수직으로 만나고 얘랑도 수직으로 만나는 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이 수직선은 어떻게 만듭니까? 수직선은 이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되죠. 원은 연결한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이걸로 하는 원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원을 그려서 수직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주어져 있고 초점도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원은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축을 지름으로 하는 원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점을 저희가 거꾸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점을 찾아내고 나면 끝났죠. 그냥 이거 연결해 버리면은 접선을 긋게 된 셈이 되는 거죠. 그 충격적으로 찾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원 하나 그리고 요거 두 개로 만들어진 원 하나 그려서 만나는 교점을 잡아서 그냥 연결해 주면 여기가 수직이 되고, 그게 유일하게 한 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쭉 지나가서 여기도 접하면서 지나가면서 여기도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제 되겠고, 접선이 두 개가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찾죠? 동일한 요령으로 여기서 원을 그은 것하고 여기 원 그은 거 만나는 또 점이 있죠? 이 점인가요? 이 점 또 그어버리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접하면서 또 지나가는 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린 수선이 또 뭐냐? 여기서도 이제 수선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도 이제 수선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결국 이제 수직이 되려면은 이 원을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건데,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아마도 이렇게 이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 밖의 한 접선에서도 이 그 장축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니까 저희가 이제 풀었던 문제들을 활용해서 이와 같이 작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도가 대부분은 이제 접선하고 그 기본적인 어떤 도구들, 초점, 준선 뭐 이런 것들 그리는 거니까, 축하고 이런 것들 그리는 것까지가 기본 작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타원을 이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타원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물론 타원도 더 파고들면은 수많은 성질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좀 추려서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남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쌍곡선을 조금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 쌍곡선 프린트를 펴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쌍곡선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쌍곡선은 평면에 놓인 부드러운 곡선의 일종으로 평면곡선이란 말이죠. 기하학적 특성이나 2차 등식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기하학적 특징이라고 하면 뭐 원뿔을 졌다 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든가, 또는 2차 등식,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것들에 의해서 또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합이 일정하다, 차가 일정하다, 또는 한 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다, 이런 기하학적 특징으로 또 정의가 되기도 하죠. 자, 쌍곡선은 두 개의 무한활과 비슷한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곡선은 서로 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쌍곡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곡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 모양 곡선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우리 이제 쌍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거나 쌍곡선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적당한 어떤 특징을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초점이 있고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건 타원이었는데, 이번에 거리 차이,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가 언제나 일정해져야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는 선을 이제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쌍곡선은 평면과 이중 원뿔이 교차하여 만들어지는 세 가지 종류의 원뿔 곡선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뭐 이제까지 했던 것들 좀 약간 총정리하는 느낌이 좀 있죠?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그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원뿔을 서로 이렇게 맞붙여 놓은 상태에서 이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그거보다 좀 작게 가는 경우, 그러면 이제 타원이 나오고요. 똑같이 절단하는 경우, 이 각도랑 동일한 각도로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에는 이제 포물선이 나오고, 그보다 좀 큰 각도, 더 큰 각도로 잘라내게 되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쌍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과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2차 곡선 나누는 것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잘려진 면을 봤을 때 이게 통경이라고 하죠. 초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찾고요. 이 통경과 이 점까지의 넓이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넓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포물선, 하나가 작으면은 타원과 쌍곡선,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한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약간은 겹치지만 쭉 아래에 이제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쌍곡선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소개도 또 있습니다. 쌍곡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분수함수.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분수함수는 아직
다루진 않았던 것 같은데, 분수함수 얘기를 하다 보면 요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웁니다. 비례,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관계로 y는 x분의 1 또는 k 또는 xy는 k. 뭐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인데 어쨌든 0이면 안 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같은 이호 관계를 만족하는 xy를 우리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분수꼴로 주어졌으니까 분수함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초점이 여기 있는 쌍곡선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쌍곡선은 되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여기 점근선 두 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마치 늘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요거 45도 회전하면요, 요게 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쌍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쌍곡선이라는 뭐 충격적인 사실, 혹은 직각쌍곡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교차하는 점근선이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쌍곡선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시계 끝에 그림자가 따르는 경로. 근데 해시계가 뭐 이렇게 이제 뭐 기둥 하나 있고요. 여기 태양이 오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곳의 궤적이 실은 쌍곡선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태양이 있으면 여기서 광선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해석하시면, 여기 있는 그림자가 만드는 것이 원뿔의 단면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올라갔다 다시 이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데, 원뿔을 절단한 면에 그 지면 자체가 이제 절단면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자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때로는 타원이 됐다가 때로는 포물선이 됐다가 때로는 쌍곡선이 되는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일종의 원뿔 절단면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해시계 끝에 그림자가 따르는 경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 하나 놓고요, 여기다가 프레쉬를 비춰가면서 생기는 여기 그림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레쉬 각도에 따라서 미면 생긴 그림자의 모습이 타원이 됐다가 쌍곡선이 됐다가 포물선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크게 보시면 이게 원래 원뿔의 단면에 해당한다, 원의 단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하여튼 빛을 쏘고 나서 그림자가 생겼다고 하면은 일종의 방사형으로 빛이 퍼져나가면서 커다란 원뿔 모양이 나오고,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그림자 부분이 단면이 된다. 원뿔에 마치 단면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성 또는 기차 중력체의 탈출 속도를 추구하는 우주선의 개방 궤도. 이게 행성이 예를 들어 지구에서요, 보고 싶으면 뭐 속도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궤도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게 쏘아 올렸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면은 포물선 궤도겠죠?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면서 계속 이제 뱅글뱅글 돌게 되면 이제 궤도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원궤도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다른 어떤 중력체랑 결합해서 이렇게 도는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힘에 따라서 포물선 궤도로 이뤘다가 원궤도 이뤘다가 조금 더 지나서 타원의 궤도 이뤘다가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롭게 나가는 힘으로 가면은 완전히 밖으로 그냥 훅 날아가겠죠. 중력에 지구의 중력에 미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쌍곡선 궤도를 따라서 무한대로 쭉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체의 탈출 속도를 추구하는 우주선 개방 궤도라고 하는 것이 타원이나 포물선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이제 쌍곡선 궤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헨리해성 같은 경우도 결국은 탈출을 못 해가지고 타원 궤도를 형성해서 언젠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곡선이 조금 더 다른 궤도를 따라간다, 다른 속도로 다른 궤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원자 입자의 산란 궤적. 아원자라고 하면은 원자보다 좀 작은 거. 그래서 이제 중성자, 뭐 양성자, 전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산란한다고 하면은 이게 실은 그 원자도 커다랗게 가운데 중심을 배경으로 전자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일종의 타원 궤도를 형성하면서 막 돌 텐데, 얘가 부닥쳐서 이제 산란, 이게 튕겨져 나갈 때는 분명히 이 중력 전기장이죠. 정확하게는 전기장을 벗어나는 어떤 궤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력체의 탈출 속도를 초과하는 우주선의 궤도와 비슷한 유령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타원이나 원, 뭐 이런 궤도를 벗어나서 쌍곡선 궤도를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라디오 내비게이션. 이건 뭐냐 하면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쌍곡선 자체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차이가 일정한 점들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이 지점이 이 두 기지국에서 쏜 거리의 차이를 재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쪽 궤도 어딘가 있겠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은 이 위치가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거리 차이를 계산하고 나서 그 거리 차가 같아지는 점들을 다 찍어서 차량이 여기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쌍곡선 궤도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위치를 측정할 때도 이제 어떤 쌍곡선의 원리를 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각 곡선에는 쌍곡선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직선에 가까워지는데 이를 정근선이라고 합니다. 정근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는 x분의 1이라는 직각쌍곡선에 x축하고 y축이 정근선이라고 하죠. 점점 근사해지지만 결코 도달하지 않은 직선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x축, y축 두 개가 있습니다. 쌍곡선은 기본적으로 정근선이 언제나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은 타원의 이심률, 초점, 준선과 같은 많은 특성을 공유합니다. 2차 곡선들은 특히 이제 쌍곡선하고 타원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타원에서 더하기 부호를 하나를 빼기 부호로 고치기만 하면은 바로 쌍곡선으로 해석이 되고, 접선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다른 성질들도 비슷하게 부호 살짝 바꾸면은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쌍대성의 원리, 그러니까 서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두 가지를 쌍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타원과 쌍곡선이 좀 쌍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은 해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밖에 못 드려요. 해보니까 두 개 부호만 바꾸면 되더라. 그래서 얘들이 쌍대성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쌍곡선 포물면. 여기서도 입체 도형에서의 쌍곡면 내용인데요. 안장곡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거 3D 그래픽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훨씬 더 좋은데 불행히도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말 한 장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거. 그 곡면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좀 이렇게 돼 있고 좀 안쪽 푹 파여서 여기는 포물선처럼 생겼는데,
얘네 둘이 이제 쌍곡선, 이렇게 자르면 이제 쌍곡선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이쪽으로 보면은 포물선처럼 보이는 쌍곡선 포물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한 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안장곡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게 오타가 나는데 쌍곡면이라고 붙여주십시오. 쌍곡면. 쓰레기통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생겨요? 쓰레기통처럼 생겼다고 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겨서 이 두 개의 곡선이 쌍곡면을 이루고 있는데, 이쪽으로 절단하면 원형이 나와요. 이런 쓰레기통이라고 부르는 쌍곡면이 있고, 쌍곡선 기약, 이거 로바체프스키가 이제 창시한 걸로 유명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쌍곡선 기하학이라는 또 것이 있고요. 쌍곡선 함수, 사인 H, 코사인 H, 탄젠트 H, 하이퍼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탄젠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쌍곡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쌍곡이라고 부르는지는 저도 글쎄 뭐 이런 상태고요. 어쨌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좀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쌍곡선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이로 벡터 공간.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사용이 제한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저도 좀 깊은 내용이어서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수학적 개념도 쌍곡선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타원 포물선에서는 이 정도까지 뭐 언급을 안 했는데, 쌍곡선은 뭔가 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다 쌍곡선이나 타원이나 포물선 세 개가 좀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약간 다른 게 쌍곡선 함수, 자이로 벡터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쌍곡선이라는 이름을 더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수학을 가는데 좀 활용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차이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동심원들을 그려놨고요. 동심원이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다 찍혀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보다시피 쌍곡선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쌍곡선의 등식서부터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타원을 좀 정리하고 쌍곡선을 새로 시작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쌍곡선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끝내면서 이제 2차 곡선을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약간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제 지금 교실에 저 혼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뭐 다른 개인적 사정으로 잘 안 나오시게 되니까, 제가 이제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던 그 수학 테라피 강의는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수강생이 적지만 어쨌든 있으시고,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수강하시는 게 제 어떤 바람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아마 2차 곡선까지는 일단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는 뭐 이런 강의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계획한 이 2차 곡선 이후에 해석기학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전혀 새로운 컨셉으로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맞이하는 새로운 강의를 좀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짜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학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찾아드리고, 혼자서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제가 좀 같이 해결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커다랗게 수학사 강의 같은 거, 뭐
유명한 수학자들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 주제들이 몇 세기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다 뭐 이런 식의 커다란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는 게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약간 수학 사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일들, 두뇌 활동에 대해서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수학 활동의 행위의 어떤 의미 같은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강의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수학 교육이나 수학 심리 쪽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도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어떤 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메일을 주시면은 저도 참고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 강의를 한번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어려운 문제 공부하시라고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또 어려워야 또 수학이 푸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많은 것을 알아가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 추석이어서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